네, 은유로 일정 장은희입니다. 요즘 트럼프 오락가락 속에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 이슈보다는 훨씬 더 내부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또 중소형주 정책 종목들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정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정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은 금통위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외쳤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늘 TSMC에서 오후장 들어서 실적을 내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 휴장이고요. 일본은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네요.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도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있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데이터 나옵니다. 4월분이라는 점 체크, 그리고 미국에서 3월 선행지수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테슬라 실적 나옵니다. 예, 테슬라 실적도 굉장히 우리 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테슬라를 매수한 우리 국내 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 테고, 한국에서 4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줄줄이 이렇게 실적 발표들을 꺼내놓을 예정이니까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금융주 쪽으로 실적 발표가 쭉 이어졌었다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부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3월 신규 주택 판매 또 매매 MOM 기준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또 중요한 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잠정이고요. 1분기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3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 내구재 주문, 기존 주택매매 MOM 기준 뭐 등등 여러 가지의 경제지표 일정들이 있으니까 함께 잘 팔로우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지표 일정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서 예고해 드렸었던 TSMC 실적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최근 또 반도체 시장의 흐름도 함께 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숫자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1분기 순이익이 3,616억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7천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같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순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로이터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18명의 예상치보다도 높았고요. 블룸버그가 집계했었던 수치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잘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잘 나온 것이죠.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은 8,392억 대만 달러, 하나로 36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폭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TSMC는 4개 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실적이 뛰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강한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재고를 미리미리 쌓아두려는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좀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미리 많이 사두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TSMC 입장에서 봤을 때 주문 폭증으로 이어졌고요. 그 결과 실적도 덩달아서 폭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이었죠. 대만 증시에서 TSMC의 주가는 1%대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까지 좋았는데 왜 떨어졌을까 싶으실 텐데 여기에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특히 엔비디아 H20 칩과 관련된 제재 때문이죠.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고급 칩 수출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상황인데 TSMC는 엔비디아의 칩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은 실적이 좀 잘 나왔지만 앞으로 수출 제한 때문에 그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도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올해 초부터 TSMC 주가는 이미 20%나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와 공급망 리스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도 풀이 가능하겠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TSMC가 밝힌 투자 계획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5년 설비 투자 규모는 총 380억에서 420억 달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려 70%는 첨단 공정에 투입이 될 예정이고요. 10에서 20%는 특수 공정, 그리고 나머지는 고급 패키징 분야에 쓸 것이라고 밝혔죠. 한마디로 TSMC는 지금 돈 벌어서 다시 미래 기술에 재투자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AI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 3나노미리 이하의 미세 공정 등 앞으로 주도권을 잡을 분야에 미리미리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TSMC 1분기보다도 훨씬 더 예상치보다도 좋은 성적표를 냈고요. 그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반도체 재고 확보 움직임이 있었고, 그렇지만 중국 수출 제재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는 다소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는 공격적인 미래를 지속하면서 기술적인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TSMC가 상당히 글로벌 반도체에서 생태계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업 중 하나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즘 테슬라 주가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험난한 분기였어요. 특히 이번 분기가. 실적 발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관적인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를 하면서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판매량은 33만 6,681대, 시장 예상치는 37만 대 초반이었거든요. 실제 수치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낮았던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반감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보수적인 정치적 발언들이 반감을 사면서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 심화. 중국의 비아디, 유럽의 폭스바겐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이고 신생 전기차 브랜드들이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비자들이 모델 Y 리프레시 모델을 기다리면서 기존 모델 구매를 미루는 경향이 생긴 겁니다. 이 리프레시 모델이 2월 말 중국, 3월에는 미국과 유럽에 출시되긴 했지만 생산 라인 전환 과정에서 수주간 손실이 있었고 이게 판매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테슬라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 주가는 2024년 고점 대비해서 무려 45%나 급락을 했습니다.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머스크가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치솟았던 것을 감안을 하면 지금은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겠죠. 게다가 미국이 강도 높은 대외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일부 품목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증권사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내놓을까? 일단 UBS입니다. UBS는 테슬라 TP를 225달러에서 19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리고 에너지 사업 부분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260달러까지 낮추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미주증권에서도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주요 리스크로 보고 목표 주가를 430달러에서 37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향후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테슬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모델 Y의 리프레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디자인 개선뿐만이 아니라 주행 성능, 기술 요소까지 업그레이드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이 모델이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습니다. 기대만큼 수요가 클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워낙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하고요. 요즘 소비자들은 차량 가격과 성능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22일 실적 발표에서는 어떤 부문을 주목을 해야 될까? 먼저 첫 번째, 판매량 외 수익성 지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수보다는 좀 마진율, 원가 구조 개선 여부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부문 실적입니다. 테슬라의 태양광 배터리 저장 사업은 얼마나 성장했을지 봐야 하고요. 그리고 머스크 발언도 체크. 향후 저가용 모델이나 로보택시 등 이런 신사업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트럭은 계속해서 기대와 실망을 번복을 하고 있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생산 일정은 계획대로 가는지도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테슬라는 지금 브랜드 이미지, 판매량, 주가 이 세 박자가 모두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거의 확실히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도 이에 맞춰서 미리 선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큰 축이며 한번 실적 부진으로 끝날 기업은 아니겠죠. 오히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얼마나 빠르게 회복의 실마리를 보여주느냐 그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22일 실적 발표 이후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가 향방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4월 17일 발표 예정인 넷플릭스입니다. 1분기 실적 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글로벌 증시 굉장히 불안하죠. 미국 증시 금리 인상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올해에만 15% 가깝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와중에는요. 넷플릭스는 단 2% 하락에 그쳤어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때 이 정도 낙폭이면 사실상 방어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한 것이라고 봐도 좋겠죠. 네이션스 인덱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콧 네이션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시장이 불안할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과거에 디즈니 같은 전통 미디어 기업들이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답게 넷플릭스가 그 역할을 일부 맡고 있다는 거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가입사 순증, 두 번째는 수익구조 개선, 세 번째는 광고형 요금제 효과, 네 번째는 콘텐츠 경쟁력과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입자 순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넷플릭스는 지난해 계정 공유 금지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용자들이 반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가입자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계정 하나로 여러 명이 보던 구조가 점점 사라지고 각각 유료 회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수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4분기에는 글로벌 기준 약 1,300만 명이 새롭게 넷플릭스를 구독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예상치였던 880만 명을 한참 상회하는 수치였죠. 자,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이 가입자 증가 추세가 이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사측에서는 경기가 둔화될수록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 선택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넷플릭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형 요금제 지난해부터 출시를 했죠. 한 달에 5에서 한 7달러 수준으로 저렴한 대신에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광고 수익이 생기니까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구조이죠. 이 광고형 요금제가 기존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대체를 할 것이냐 혹은 신규 수요를 유입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 넷플릭스는 네이버와 제휴를 통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안에 넷플릭스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가입자 유입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도 실적 발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실적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인이 있어요. 한국에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고요. 하나가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입니다. 이 두 법인 모두 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넷플릭스 서비스는 매출이 약 9천억 원, 영업이익 174억 원으로 43% 증가했습니다. 계정 공유 금지 이후에도 가입자는 늘어났고 이는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내 경쟁 OTT들 예를 들어서 티빙은요. 영업 손실 700억 원 냈고요. 웨이브는 27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나홀로 흑자를 낸 셈이죠. 자, 이유는 당연히 콘텐츠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미국 콘텐츠만 수입하는 플랫폼이 아니죠. 요즘은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각국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글로리에 이어서 소년 심판, 마이네임 지옥과 같은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글로벌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성공이 바로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의 매출로 연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엔터의 매출도 3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2억 원, 전년 대비 21% 폭증을 했대요. 이건 단순히 구독자 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제작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혼자 잘 나간다고 해도 OTT 시장 전체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같은 글로벌 경쟁자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티빙, 웨이브가 합병을 또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넷플릭스가 광고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좀 키울 수 있을지,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할지, 유료 구독자 증가세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가 이 흐름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UBS나 골드만삭스처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금이 기회다라고 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오는 17일 발표될 1분기 실적이 기업의 다음 분기 아니 앞으로 몇 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부의 H20 반도체 수출 제한이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단순히 미국이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막았다,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세계 기술 패권 전쟁, 공급망 재편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까지 이렇게 넓은 시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H20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미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만든 인공지능 연산용 반도체입니다. 이미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은 고성능 반도체가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를 막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성능을 일부 낮추되 AI 학습과 데이터 처리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H20이라는 모델을 개발한 것입니다. H20은 연상 능력이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고속 메모리와 다른 부품들과의 연결 속도가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AI 연구나 슈퍼컴퓨터 구축에 아주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특히 올해 초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은 AI 모델을 선보이게 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기반에 바로 이 H20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갑자기 반도체 수출을 막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반도체가 중국의 슈퍼컴퓨터 개발이나 군사용 AI 시스템에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첨단 기술이 군사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를 무기처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에게 H20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기한은 무기한으로 정해졌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판매 금지에 가까운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번 조치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까? 엔비디아는 지난 1분기부터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게 H20 반도체 주문을 무려
22조 원어치 이상을 받았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AI 사업을 확장하려고 대량으로 이 H20을 막 주문을 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 반도체를 중국에 팔 수 없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이 주문을 소화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약 7조 8천억 원 규모의 손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못 판 손해뿐만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재고 처리 비용, 그리고 생산 계약 취소, 보상금 및 예비 비용 등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엔비디아 주가는 6% 넘게 급락을 했고요. 그 여파는 공급 업체들에게도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20 반도체 안에는 고성능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주는 HBM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리를 공급하는 주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특히 H20에는 HBM3라는 이 4세대 고속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 부품은 삼성전자가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납품 차질과 매출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로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주가도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HBM3보다 한 단계 더 높은 HBM3E 혹은 HBM4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H20과는 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그만큼 이번 규제에서 받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회사 모두 다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가능성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출 제한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얼마나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째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크고 기술력이 있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는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이번 조치로 미국 안에서 반도체 생산과 AI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앞으로 4년간 미국 내에서 700조 원 규모의 AI 관련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현지 생산 확대, 기술 제휴, 투자 다각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셋째, 중국의 기술 독립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수출 제한은 중국 입장에서도 큰 충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훨씬 더 빨라지고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H20 반도체 중국 수출을 막으며 기술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전략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소외를 받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발을 맞춘다면 앞으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일정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일정을 갖고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